농어복에 속하는 낚시 고기의 일종인 베스. 강한 공격성으로 배서들의 도전의식을 불태우는 베스. 민물의 폭군으로 불릴 만큼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며 인간들과 팽팽한 승부를 펼치는 녀석들을 낚시인들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결코 만만치 않은 그들과의 싸움. 특히 요즘같이 턴오버가 진행되는 시기에 그 싸움은 더욱 처절해질 수밖에 없는데, 가을 턴오버 시기. 저조한 조항을 극복할 방법은 무엇일까? 가을이 되면 상층의 따뜻한 물이 심층의 찬물과 수온이 비슷해지면서 뒤섞이게 되는데, 이 현상을 턴오버라 한다. 턴오버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용존 산소가 없는 심층의 물과 뒤섞이면서 호수 전체를 저산소 상태로 만들어 베스 낚시의 악재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턴오버 시기는 모든 베스들에게는 두려움의 시기이자 도전의 시기가 된다. 안녕하십니까, 에볼루션 서승찬입니다. 자, 이렇게 가을비가 내린 지금 제가 찾아온 이곳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송전저수지인데요. 송전저수지 하면 경기권의 대표적인 베스 낚시터로 상당히 유명하죠. 자, 지금 가을철이고 비도 내렸습니다. 지금 필드가 대부분 이제 턴오버가 진행돼서 상당히 낚시하기 그렇게 까다로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제가 찾아온 이곳 송전지도 턴오버의 영향으로 상당히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송전지에 육자급 베스가 출몰 하는 등 또 어마어마한 위력을 보여주는 기대감 넘치는 필드인데요. 오늘 제가 한번 어려운 턴오버 낚시와 대물 사냥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남부의 트로이카로 통하는 저수지 가운데 하나인 송전지. 송전지는 얕은 지형과 깊은 지형이 골고루 발달해 빅베스가 자주 출몰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다. 하지만 이곳 역시 한창 턴오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물도 다 뒤집어졌고 그래도 베스는 물속에 있으니까. 해마다 육자급 베스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송전지. 촬영 이틀 전 육자 베스가 나왔다는 소식에 급히 이곳으로 달려온 서승찬이다. 최근 턴오버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0cm가 넘는 베스가 나와 많은 베서들의 도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 턴오버 기간에 베스를 낚는다는 것, 게다가 빅베스를 낚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턴오버 상황에서도 육자 베스가 낚였기 때문에 그는 조금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힘든 도전을 선택했다. 포인트 같은 경우는 새물이 들어오는 물꼬를 끼고 있는 그러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물이 뒤집어졌어도 어느 정도 깨끗한 새물이 흘러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안정이 좀 빨리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자리죠. 턴오버의 영향으로 지금 물속 상황이 뒤집어져서 안 좋다라 하면 어느 지역부터 파도가 치는 것처럼 안 좋아지는 턴오버가 싹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좀 하류 구간이 진행이 될 쯤에는 상류 쪽에선 또 천천히 회복을 해주면서 그렇게 가을 시즌이 지나가는 건데, 지금 새물 들어오는 채널, 물속에 있는 채널을 끼고 있는 자리인데, 새물이 들어와서 그런지 일단 베이트피쉬도 지금 활발하게 지금 수면 위에서 많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라 그러면 일단 포인트적으로 턴오버 상황에 공략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어느 정도 고기를 잡는 방법보다는 우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베스가 붙을 만한 곳을 찾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베스가 붙어 있다, 그 후에 패턴으로 승부를 하는 거죠. 우선은 포인트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턴오버 시기에는 저수지 전체가 저산소 상태이기 때문에 용존 산소량이 많은 장소를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턴오버 시기의 새물 유입구는 최적의 포인트. 다른 포인트에 비해 물이 맑고 베이트피쉬의 움직임도 엿보이지만 아직 베스의 입질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 과연 가능성이 있기는 한 것일까? 가을철 턴오버 상황에서는 정말 낚시가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힘든 상황이라 그래도 베스들은 물속에서 먹이 활동은 해야 되거든요. 그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도전해 보는 거죠.
턴오버가 일단 낚시적인 측면에서 힘든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데이터 정립이 안 돼요. 분명 턴오버 상황에서도 조항이 좋은 날이 있고 좋지 않은 날도 존재를 하거든요. 조항이 좋았던 상황을 데이터로 정립을 했을 때 그런 턴오버 상황에 고기가 잘 나오는 패턴으로 또 다른 턴오버 상황에 대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조가가 이어진다면 턴오버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턴오버 상황에서는 그런 데이터가 일치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확률이 되게 떨어져요. 그날 상황에 맞는 패턴이 너무 불규칙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정립이 안 되죠. 베스 낚시는 데이터 피싱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그러한 데이터가 많은 수년에 걸쳐서 쌓인 데이터가 일치되기가 그래도 힘든 것이 바로 턴오버 낚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베스 낚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봐도 지금 시기가 아주 어려운 겁니다. 이러한 턴오버 상황에서 그가 선택한 채비는 바로 웜이다. 스트레스가 심해진 베스를 위해 평소보다 작고 섬세한 기법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웜의 경우 3인치 이내의 가늘고 부드러운 웜을, 바늘의 크기나 모양 역시 되도록 갭이 작아서 이물감이 덜한 바늘을 사용해 베스가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 웜 낚시에서 정말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웜을 웜처럼 쓰는 게 아마 가장 힘들 겁니다. 초급자라든지 고수라든지 누구나 잘 쓸 수 있는 단순한 채비지만 웜을 정말 웜처럼 쓴다는 거,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웜을 웜처럼 쓰기 위해선 정말 미세하게 진짜 벌레가 꼬물꼬물 거리듯이 써줘야 되는데 일단 비교적 제 경험상 큰 베스들은 크고 뭐 짤막하고 이렇게 탁탁 튀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아주 내추럴하게 진짜 웜이 웜 같을 때 그럴 때 입질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참 쉬운 방법이지만 그렇게 실천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손이 늘 빨라지고 자꾸 액션을 주고 감고 싶어지거든요. 조가가 없으면 없을수록 손이 빨라지게 돼 있어요. 토너먼트 상황에서도 리미트를 채운 프로들은 느긋하거든요. 여유 있게 기다려줄 수가 있는데 리미트를 채우지 못한 프로들은 관찰해보면 손이 빠릅니다. 그럴수록 어려운 상황에 베스 잡기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알면서도 하기 힘든 거, 바로 웜을 웜처럼 쓰는 거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낚시를 시작을 해서 지금 탐색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지형을 발견했는데 계속 그 자리에 웜을 좀 실어놔야 되는데 정말 힘드네요. 빅베스를 낚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결국 서승찬은 채비를 바꿔 다른 포인트를 노려보기로 한다. 일단 주 비중은 웜 낚시인데 중간중간에 이제 좌대들이 있거든요. 좌대가 형성해주는 그런 기둥이라든지 그늘, 베스들이 좋아할 만한 장소, 이유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좌대 밑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어느 정도 특정, 붙박이 베스를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좌대 속 깊숙이 한번 노려볼 필요도 있죠. 물이 나빠지는 턴오버 시기일수록 베스는 더욱더 장애물에 바짝 붙는 경향을 보인다. 때문에 이번에 그가 선택한 포인트는 좌대 밑 포인트. 채비는 최고의 대물 병기인 러버 지그. 빠른 손놀림으로 피칭의 횟수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서승찬. 하지만 이러한 포인트의 변화, 패턴의 변화도 불구하고 역시나 송전지의 베스는 응답이 없다. 예상은 했지만 역시 일정한 커버라든지 스트럭처, 연안 가까운 곳에 베스가 은신할 만한 그런 곳을 공략을 해봤는데 반응이 없어요. 베스가 있는데 반응을 하지 않았을 확률도 상당히 높지만 일단 턴오버 상황이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깊은 곳이건 얕은 곳이건 어느 정도 채널을 끼고 있다든지 막 물속에 있는 수중 능선이라든지 뭔가 그런 좀 아늑한, 커버와는 좀 성격이 틀린 그런 곳이지만 좀 아늑한 느낌에 있는 그런 포인트 플랫 지형에 좀 베스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커버나 이런 스트럭처 위주 낚시보다는 오픈된 지역에서 물속에 있는 능선이라든지 험프, 그런 브레이크 지형을 집중적으로 웜으로 미세하게 그렇게 한번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인내심 싸움이네. 장애물 포인트의 상황이 여의치 않자 다시 오픈워터를 집중 공략하는 서승찬. 하지만 이미 육자 베스에 대한 기대감은 그의 마음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다. 역시나 턴오버 시기에 빅베스를 낚는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었을까? 자, 오늘 송전지 상황이 거의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단 턴오버가 진행돼서 어려운 상황, 그건 알고 턴오버 낚시에 도전을 하고자 이곳에 왔는데 마침 가을비죠. 가을비가 내려줬는데 일단 상당히 큰 저기압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턴오버가 아닌 상태로 저기압 하나만 가지고도 베스의 활성도는 확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인데 턴오버 상황에 저기압까지 얹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베스의 활성도는 다시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점점 안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미세하고 느린 웜낚시로 접근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더 확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년 중 베스 낚시가 가장 힘들다는 턴오버 시기. 게다가 가을비가 내린 후 기온마저 뚝 떨어지고 저기압이라는 악재까지 겹쳤다. 하늘에 잔뜩 낀 먹구름이 그의 마음에도 무겁게 내려앉았다. 상황이 턴오버라서 베스들이 지금 잡기가 힘들다.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평소 베스들의 활성도가 60이라고 쳤을 때 활성도가 높아지는 건 80, 90까지 올라가서 왕성하게 먹이 활동을 하고 다시 60 정도로 내려와서 그냥 노멀한 상태로 있는데 턴오버 상태라 그러면 그냥 60 상태 다시 활성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라고까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게 유리해요. 60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20까지 저희 마음대로 그냥 낮춰버리면 낚시가 더 힘들어지죠. 왜? 베스가 안 물 거라는 생각을 하고 낚시를 하기 때문이에요. 상당히 이제 루어 낚시에 있어서 이런 믿음 확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대한 지금 베스의 상태가 올라가진 않고 그냥 평소처럼 한 60 정도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베스가 쉽게 먹이를 섭취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는 움직임이 적고 베스가 공격하기 쉬운 웜 종류의 그런 채비들을 운용을 하는데 운영하는 방법 역시 웜을 웜처럼 사용하는 거죠. 아주 미세하게. 리액션이라든지 뭐 이런 평소에 위력을 나타내는 기법들도 있지만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아주 그냥 데드워밍이라고 하죠. 가만히 좋은 스팟을 찾아서 웜을 그냥 물속 바닥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일수록 전공법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 다시금 웜으로 느리고 섬세한 낚시를 하며 베스를 기다리는 서승찬이다. 지금 상당히 캐스팅을 거의 풀샷을 지금 날리고 있는데 깊은 곳이 아니에요. 딱 수위가 줄어들면 드러나는 수중에 섬과 섬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던지는 곳은 그 섬과 섬 사이에 채널 형식으로 깊어지는 구간, 그런 곳을 지금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깊기보다는 별로 깊은 구간은 아니고, 하지만 예민한 베스들이 이렇게 인적이 있는 연안가에 있기보다는 좀 떨어진 그런 곳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오늘 같은 상황은 연안 가까운 곳보다는 먼 곳, 하지만 깊은 곳이 아닌 먼 곳이죠. 언제 입질이 들어와 줄지. 조바심을 내지 말자 다짐해 보지만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다. 그때 으이씨, 아이고, 이것도 베스인가? 드디어 송전지에서의 첫 베스가 올라왔다. 반갑긴 하지만 허탈한 웃음을 감출 수 없다. 이거 한 3배 되는 녀석 잡고 싶었는데, 야, 첫 번째 베스가 좀 작네요. 그래도 송전지 베스, 턴오버 상황 속에서 힘들게 나와준 귀중한 첫 번째 베스입니다. 비록 반가운 베스이긴 하지만 오늘 제가 송전지를 찾은 이유는 이런 녀석이 아니죠. 정말 큰 베스를 오늘 진짜 노리고자 왔는데 이런 베스 말고 다시 더 열심히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그렇듯이 저는 작은 베스부터 시작하는 징크스가 있는데 오늘 그 반전이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다. 앞으로 다가올 반전을 기대하며 다시금 캐스팅을 하는 서승찬. 빅베스를 노리고 있는데 아가베스가 물고 나오네. 과연 그에게 드라마틱한 반전의 기회는 찾아와 줄까? 잉어들도 다 수면에 떠있고. 턴오버 상황이 진행돼서인지 수온이 낮은데도 수면 위로 잉어가 튀어오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그만큼 오늘 낚시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딱 큰 베스들은 입질부터가 틀려요. 그거는 정말 설명이 힘들어요. 많이 경험해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뭔가 느낌부터 다른 입질이 있거든요.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지. 예민해져 있을 베스트의 입질을 대비해 좀 더 집중하는 서승찬이다. 피쉬! 또다시 입질. 멀린데 너무 작다. 잉어가 도망가네. 하지만 이번에도 작은 녀석이다. 기나긴 정막을 너무 깨준 작은데? 것이 감사하긴 하지만 사이즈가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다. 풀캐스팅 저 먼 곳에서. 이건 너무한데요? 완전 풀캐스팅에서 탁 하고 미약하게 들어왔는데 아주 작은 녀석들. 첫 번째 베스보다 사이즈가 더 작네. 귀여운 성정지 아가베스네요. 프리리그로 공략을 계속 해왔어요. 일단 장타를 던질 수 있게 봉돌을 상당히 크게 썼죠. 근데 일단 멀리서 입질을 받다 보니까 훅셋이 잘 안 되는 프리리그의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헤비 다운샷으로 채비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훅셋 하는 데는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봉돌이 바늘을 방해를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프리리그 같은 경우는 큰 봉돌이 바늘 윗부분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훅셋 하는 순간에 이 봉돌이 바로 훅 포인트를 가려주는 그런 가드 역할, 러버지그에 있는 위드가드와 같은 역할을 뜻하지 않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훅셋이 잘 안 되는 프리리그의 약점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일단 멀리 날리기 위해서 무거운 봉돌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바늘을 노출시켜 놨죠. 채비는 떠 있기 때문에. 그럼 아주 멀리서라도 입질을 미약하게 느낄 수가 있을 때 텐션 조절을 잘해서 텐션을 잡아놓고 살짝만 당겨주면 훅셋이 잘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오늘 모든 상황이 복합적으로 일단 저기압과 턴오버 그 속에 제가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예민한 채비라고 할 수 있는 다운샷으로 다시 시도를 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다운샷 들어간다. 롱캐스팅에 가장 적합한 다운샷 리그로 채비를 바꾼 서승찬. 다운샷 리그는 입질에 대한 느낌이 다른 채비에 비해 신속하고 민감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오늘처럼 입질이 미약하고 서극적일 때 효과를 발휘하는 채비법이기도 하다. 야, 왜 이렇게 까치들이 많이 날아다니까 왔다. 아우! 거리는 생각 못하고 지금 입질이 좀 강하게 들어왔어요. 턱 하고. 근데 걸리는 생각 못하고 저도 모르게 그냥 아주 짧고 간결하게 훅셋이 들어갔는데 아주 장타죠. 장타 같은 경우는 훅셋이 여기까지 한 이 정도까지 뽑아주고 쭉 길게 좀 뽑아줘야 되는데 너무 짧고 간결하게 훅셋이 들어갔네요. 지금 그래도 거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 입질이 들어왔으니까 좀 더 집중력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놀랬어. 한 번만 더. 턴오버의 저기압까지 겹치며 유독 입질 가뭄이 심한 오늘.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만 같다는 생각에 후회가 물밀듯 밀려드는 서승찬이다. 마음을 편하게. 하지만 조바심은 독이 될 뿐이다. 예민하게 접근을 해도 베스들이 반응을 해줘야 베스가 붙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아무리 예민하게 접근을 한다 해도 반응을 찾아내지를 못한다 그러면 물속에 지금 포인트에 베스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 확신이라든지 베스가 있다는 확신이 부족할 때는 아무래도 좀 더 입질 받기가 힘들어져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해도 열심히 집중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지만 긴장은 항상 하고 있는데 언제 바이트가 찾아올지는 알 수가 없죠. 그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 힘든 송전지에서의 낚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그는 자연히 인간보다 한 수 위임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자연을 상대로 도전을 해서 이기기는 힘들지만 항상 도전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도전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베스낚시를 즐기는 동안 단 하루라도 자연을 상대로 확 이기는 날도 있겠죠. 가을 낚시의 괴물이라 불리는 턴오버 시기. 자연의 높은 장벽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마저도 서승찬. 그에겐 또 하나의 좋은 경험이 되었다. 비록 만족할 만한 조과를 얻진 못했지만 앞으로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필드가 바로 이곳 송전지다.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송전지에서의 낚시는 어느새 밤을 향해 가고 있었다. 역시 턴오버는 정말 낚시하기 힘든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운 좋게도 그래도 큰 녀석들은 아니었지만 작은 베스 2마리는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야, 역시 턴오버 상황에 필드는 정말 감이 안 잡히네요. 일단 이 턴오버가 지나간다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필드가 정상적인 컨디션을 회복을 하겠죠. 정말 여러분들께 이곳 송전지에 빅베스, 커다란 베스들이 정말 많은 송전지거든요.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오늘 어느 정도 도전을 해서 좋은 모습, 턴오버를 극복을 해서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었었는데 아쉽게도 그럴 기회가 오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에볼루션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신나고 박진감 넘치는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육자는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그냥 팍팍 나와주는 그런 물고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무모하다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가능성은 아예 제로겠지만 무모한 걸 알면서도 도전을 한다 그러면 가능성은 제로가 아니겠죠. 그러다 보면 빅베스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베스 낚시는 도전인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제품만을 추구하는 NS 협찬입니다.